자,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오는 아침을 맞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10,000불을 뚫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은 1105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다 같이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평화로운 시간들이 찾아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제의 기간이죠. 계속해서 이런 상승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 만에 또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암호화폐 미디어 중에 하나인 더블록이 이더리움 선물 출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8% 정도가 올해 내에 이더리움 선물 상품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더리움에 관련된 가격 상승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선물 처음에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가격 떡상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도 이제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서 비트코인 SV가 다시 한번 떡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바로 코인베이스 상장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화면에 비트코인 SV 옆에 이 트레이드라는 버튼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 SV가 상장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 SV 측의 큰형님이라고 볼 수 있는 켈빈 아이어,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현재 몇몇 내가 알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 SV 상장을 위해서 코인베이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인베이스 하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로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SV 상장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면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끊이지 않고 이름을 올리고 있는 트론과 저스틴 선,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엄청난 논란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트론 지갑 같은 경우에 새로운 수합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사용자들은 비트코인과 트론, 그리고 트론 기반으로 발행된 코인들을 이 트론 지갑 상에서 자연스럽게 스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거래소를 고치지 않고 비트코인과 트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 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론과 이더리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대다수의 사람이 외관상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할 것인데 하지만 틀렸다. 답은 마케팅이다. 마케팅과 관련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이더리움일지 몰라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트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죠. 최근에 워렌 버핏과 저녁 식사도 함으로써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트론의 이름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가 어제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다라고 넘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있는 저스틴 선, 그가 한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영상 먼저 보시죠. My shitcoin. Is Tron a valid coin or a shitcoin? Shitcoin. My shitcoin. Is Tron a valid coin or a shitcoin? Shitcoin. 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옆에 피터 맥코막이 있었고 저스틴 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스캠 코인을 사세요. 나의 쓰레기 코인을 사세요 라고 하니까 피터 맥코막이 옆에서 물어보죠. 그러면 트론은 제대로 된 코인이야? 스캠 코인이야? 저스틴 선이 다시 한번 카메라를 보면서 쓰레기 코인이야.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트위터 상에서는 한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0,000불을 쳤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글로 집중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저스틴 선의 이런 말실수를 두고 굉장히 말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건 뭐 다른 누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트론을 쓰레기 코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거 뭐 장난이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저스틴 선이 취해 있었고 취했기 때문에 속에 있었던 진담이 나오는 것이다. 취중 진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나름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저스틴 선이긴 한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어떤 식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지 이제 그런 점도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뭐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냥 어물쩡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었고요. 그 다음엔 독일에 관련된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작년에 소개가 되었고 최근에 독일에서 통과가 된 법안 중에
은행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독일 내에서 40여 개의 은행들이 이 암호화폐 수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당국에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위스 및 독일을 시작으로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속속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독일에서 이 은행들은 암호화폐 역시 주식이나 본드 상품처럼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객들을 위해서 수탁도 서비스를 해주고 포트폴리오 관리도 해주겠죠. 이것이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한국에서도 출시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닥터둠, 누리엘 루비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까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폰치 사기고 신종 사기 수법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해 암호화폐 사기 피해 규모가 4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2017년과 2018년 사기 피해 규모를 합친 30억 달러보다도 더 많은 수치다. 나는 이 곧 40억 달러가 400억 달러까지 늘게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 전체는 모두 사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로 플러스 토큰을 들었는데요. 이 중국의 사기 플랫폼인 플러스 토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대로 된 용의자들이 체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아무튼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기도 문제겠습니다만 현금을 활용한 사기도 엄청난데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공격하고 있는 누리엘 루비니에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자, 누리엘 루비니가 아무리 깝죽깝죽 날뛰어도 비트코인은 제 갈 길을 갑니다. 어제 만불을 뚫어버린 비트코인, 이 뚫어버렸었던 패턴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보통 이 상승형 쐐기에서는 하락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67%가 있는데 오로지 상승장에서만 상승형 쐐기에서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 분석가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나왔었던 만불 뚫기에 대해서 이 윌리 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불 뚫은 거, 이것은 제대로 된 상승이다. 이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Fundamental Investment Activity인데 제대로 근거가 있는 상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불 뚫기 전에 미디어에서는 비트코인이 만불을 뚫게 되면은 제대로 된 포모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바로 이 비트코인이 5자리 숫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언론 매체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하고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만불을 다시 넘어져야 되지 않을까. 전고점을 제대로 뚫어주게 되면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감기 때문인데요. 코인베이스의 블로그 작성 담당자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금을 뛰어넘게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근거로 금의 가치가 이처럼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의 희소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 희소성 면에서는 비트코인이 우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반감기 후에 금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금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비트코인은 2140년에 마지막 코인을 채굴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갖게 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반감기 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이제 90일 조금 더 넘게 남은 반감기인데요. 그동안의 사람들은 반감기 후에 다음 불장에는 비트코인이 5만불 간다, 8만불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최근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 역사를 기반으로 확실하게 비트코인의 물량 감소 등을 포함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2021년에 10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나름대로 근거를 두고 분석을 했다라고는 하나 저는 이것을 믿거나 말거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비트코인이 만불을 뚫자 엄청난 상승, 낙관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듣기는 좋지만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한 7,000불까지 떨어지면 또 5,000불 간다, 4,000불 간다 이런 말 나오겠죠. 자, 아무튼 모건 크릭의 폼플리아노 역시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2021년 12월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데 의심을 하지 않겠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면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자, 10만 달러면은 1억이 넘는 돈이죠. 저는 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어요. 자, 다음에 이어서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 제공업체 중에 클래스노드, 이제 글래스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읽을 때는 클래스노드라고 하는가 보죠. 자, 아무튼 얘네들이 분석을 해봤던 결과 비트코인 실질 보유 주체가 약 2,3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통계 정확도를 높인 그런 수치라고 하는데요. 2300만, 얼마 안 되죠. 전세계 인구에 대비를 해봤을 때 정말 적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2300만 중에 저의 채널을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한번 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분석가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잠시 둘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톰리의 회사죠. 펀드스트렛의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을 넘을 때마다 6개월 동안 평균 상승률은 197%로 나타났다. 이것을 기반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다가오는 7월이나 8월까지 2만 달러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긍정적인 분석 남겼고요. 그 다음에 이 암브로이드라는 분석가, 2019년 11월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 구조가 2018년 후반에서 2019년 초에 가격 구조를 연상시킨다. 자, 이 프랙탈을 완성을 해본다 그러면은 반감기 전후로 해가지고 가격이 2만 달러를 훨씬 넘게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까지 쭉쭉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트맥스의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대 2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마찬가지로 남겼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분석가인 H 샤카 같은 경우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지난 몇 년간 1만 달러 이상 돌파할 경우 각각 99%, 14%, 26%의 추가 랠리를 이끌었다. 이 상승 모멘텀은 가속화될 것, 더욱더 그냥 쭉쭉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라이트 크립토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5자리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1시간 내에 11,000달러로 가격이 순간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는 안 됐어요. 조시 레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0,000달러를 찍은 이후에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9,556달러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강세 전망은 유효할 것이다 라면서 500달러 정도가량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오늘 나온 분석들을 보시면 어떻죠? 100% 긍정적이고 100% 상승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물론 작년 상승이라든지 불장 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극단적 탐욕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본 적도 있었는데요. 모든 분석가들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꼭 두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거래소별 마진거래, 롱숏 비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숏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외 비트파이넥스나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롱이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미있는 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스위스 제네바 공항이라고 합니다. 공항에 실시간으로다가 암호화폐 가격들을 이렇게 쫙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멋쟁이 공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는 캘리포니아, 미국에 이어서 영국에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광고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멋지죠. 타임풀 플랜 B다. 비트코인을 사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랫폼 광고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까 이 은행 관련된 소식 때도 여러분들께서 느끼셨겠지만은 세상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은 제 유튜브 발전을 위해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청을 해주시거나 영상 재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봐주셔야만 저도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